제 학생은 평소에 어떤 생각해요? 네? 저요? 네, 그쪽이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떤 건지. 취했으면 얼른 들어가서 곱게 잠이나 잘 것이 주어지. 아버님, 잠깐만, 나 말하잖아. 뭐? 평소에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이나 뭐 주로 느끼는 감정들 여러분들은 알고나 있습니까? 듣는 웹툰이스타 345화 펀치 드렁커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술은 안 마셨습니다. 저거 사실 흑맥주 아닌지 검사해봐야 돼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라고요. 흑맥주라니. 저 색깔이 검은 게 저거. 흑맥주 마시고 이렇게 취하면 얼마나 처마신 거야. 근데 맥주 마시고 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쪽 있는데, 있죠. 그러니까 제 주량 아시잖아요, 두 분은. 물론 그쵸. 재민님은 알고 있죠. 아니겠지만. 이렇게 마시려면 이걸로 마셨으면 불가능하다. 거기 취하는 사람이 바로 저죠. 아 진짜요? 저 정말 못 마셔서. 네. 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 정우님이 네. 불랑 있죠. 네. 맥주가 오늘은 마시고 싶대요. 네. 불랑 한 캔을 사줬어요. 네. 설마? 그걸 다 마시고 집에 가면서 설마? 토했어. 뭐라고? 불랑 마시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네. 탄산이 원인인가 보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량 높은 게 뭐 자랑이 아니라. 맞아요. 근데 정우님은 잘 마시고 싶어하는 게 문제야. 약간 있어. 약간 이상과 현실이 다르시구나. 준 거집단과 내가 속한 곳이 달라서. 그러면 그 마시기 전에 뭐 숙취해소제 이런 거 마시면은 좀 주량 되나? 뭐 조금 늘긴 한데 근데 웬만하면 이제는 좀 안 마시려고 하죠. 그렇죠. 네. 뭐 마셔봤자 뭐 20대 딱히 좋은 거 객기였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연기까지 해가면서 소개한 오늘의 작품은 무엇이냐? 펀치 드렁커드라는 작품입니다. 네. 어떤 작품인가요? 고태호 작가님의 네 번째 네이버 웹툰 연재작이고요. 23년 3월 4일을 기점으로 1화를 시작했고 24년 4월 6일에 총 58화로 완결됐습니다. 딱 1년 조금 넘게 연재하신 작품이고요. 이 고태호 작가님은 방백남녀라는 작품으로 2018년 1월에 데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58화 정도로 완결이 됐고 똑같네요. 2019년 12월에 당신의 관역 이 작품은 조금 깁니다. 76화로 완결하셨고 방백남녀 완결로부터 거진 한 1년 정도? 1년 조금 안 되게 그 정도 텀을 가지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22년 2월에는 그 네이버 엑스퍼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가 약간 그 유료 지식인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거 광고 엄청 했어. 그래서 혹시 만화평론가도 되나요? 등록하려고 그랬더니 까였음. 이게 무슨 전문가들이 상담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예요? 의사분들이나 뭐 회계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유료로 상담을 약간 받을 수 있는. 로톡 같은 그런 느낌. 네, 그거에 이제 모든 전문가 버전. 네, 그러니까 뭐 크몽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 그 선별을 하고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서비스인데 요거 홍보하려고 고민남녀 방백 커플이라는 브랜드 웹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거의 쉼없이 그러게요. 거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연재를 하고 계신 거고요. 펀치 드렁커드는 폭설로 인해서 산속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도로공사에서 하는 휴게소가 아니라 네. 국도에 있는 휴게소 있죠. 음. 그런 휴게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고립된 정신병원 관계자들과 환자들 그리고 여행객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고태호 작가님 작품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리 묘사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태호 작가님은 갈등이 셉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 작가님이 사람 마음에 깊이 뭔가를 이렇게 남기세요. 당신의 관역이 진짜 좋은 작품이라고 그 만화 좀 본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제가 영업을 다 실패했어요. 왜요? 그림이 취향이 아니다. 킹반인 분들이 그림 때문에 튕겨나가시는 분들이 많았어. 제 친구들 중에. 보면은 딱 1화만 봐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뭐 그림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소위 말한 요즘 유행하는 주류 웹툰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느낌이긴 하죠. 이 말이 뭐다? 평론가들이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펀치 드렁커드를 소개를 해볼 건데 네. 일단 제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펀치 드렁커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사실 좀 저는 드렁커드는 일단 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펀치라는 게 힙합에서나 그
말장난할 때 펀치라고 하거든요. 펀치라임? 약간 거기 쓰이는 그 펀치랑 똑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 펀치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아니요. 만화에서 왔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만화 옛날에 만화 잡지 중에 펀치라고 잡지가 있었어요. 네. 영국 만화 잡지인데 그 펀치가 코믹스를 말하자면 그 시사 만화 중에 좀 웃기는 네컷 만화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그리고 지금 주간 만화 이런 것들의 원조가 되는 그 만화 잡지예요. 근데 그게 되게 말장난 많이 하고 약간 이런 잡지였어서 그게 오. 퍼니스 아니면 코믹스로 불리게 되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잡지가 옛날에 한 100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어... 거기서 온 거예요. 펀치라는 말 자체 아니면 펀치의 쓰임이? 그런 쓰임이. 펀치는 주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이런 류의 어떤 주고받는 말장난을 펀치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이제 그 펀치에서 온 걸로 저는 알고 있다. 틀렸다면 뭐 어쩔 수 없죠. 평론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라. 뭐 할복이라도 할까요? 근데 잘못을 그런 했으면- 펀치가 약간 말장난이나 웃기게 쓰이는 것에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최초는 펀치 그 잡지였어요. 오. 네, 그래서 아마 맞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네, 틀린 셈 치우시고요. 네. 도민수처럼 사과와 배상을 책임지지 않고 말로 아 나는 돈이 없어. 제가 내가 그래서 돈이 무엇을 어딨나. 하면 될까요? 영감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펀치 그리고 드렁커드 저는 죽을 때까지 맞으면 네. 죽잖아요 사람이. 당연하죠. 죽을 때까지 마시는 거니까요. 근데 죽기 직전까지 맞으면 되게 취한 것 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바디블로우 같은 거 맞고 이러면 맞아 보신 사람이 건 아니죠? 그 뭐지 때려본 적도 없고 맞아본 적도 없고요.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왜 복싱 만화 같은 걸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만화 쪽이 공부니까 보다 보면 보디블로우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정대만이 보디블로우를 맞은 것처럼 수비를 당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피로가 쌓여서 그러니까 리버블로우라고 해서 간 쪽을 타격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간 쪽에 상처가 생기면 파열이 돼요 일종의. 네. 그러면 거기에 피가 몰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간이랑 심장이랑 뇌에 닿아야 될 혈액이 그쪽으로 몰리는 혈관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몰리는 거야.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람이 되게 취한 것처럼 몽롱한 상태가 돼요. 약간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몰아세워져서 펀치 세례를 맞고 몽롱한 상태가 될 정도로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중에 그 관련된 대사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이제 안 아파가지고 내성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맷집이 생긴 거지. 어.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진 작품이고요. 저희는 등장인물 소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먼저 병원 관계자와 네. 환자들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의사 선생님부터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도민수라는 인물인데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민수 쌤입니다. 아니 근데 되게 약간 그런 스타일로 왜 그 의사분들이 하는 유튜브 되게 많잖아요. 많죠. 뭐 머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거 해서 뾰로롱 해가지고 막 PPT 넘어가듯이 슬라이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알려주고. 유튜버는 아니지만 이제 TV로 가면은 그 오영은 오은영 오은영 쌤. 쌤, 네. 오은영 쌤. 요즘에 오은영 쌤 30년 전 사진 돌더라고. 어? 못 봤어요? 제가 못 네. 봤어요. 찾아보세요. 진짜 엄청나죠. 포스 장난 아니야. 오. 네. 이국종을 가르쳐주던 시절에 오은영 쌤. 아,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의 그 되게 친절하고 맞아요. 되게 뭐든지 척척 해결할 것 같고 그리고 따뜻한 느낌의 그 배경도 깔고 음악도 깔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 류의 그러니까 이 병원의 간판 의사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은 차갑고 진심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고 그냥 반복적인 말만 한다라는 불평들이 많습니다. 진찰무새. 저는 이 작품 1화가 진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처음부터 엄청 세게 시작하거든요. 아, 맞아요. 넌 정말 족 같은 인간이야. 첫 대사가 그거야. 첫 대사가. 진짜 첫 대사가 이거 심지어 근데 그 대사가 몇 번씩 반복돼요. 그래서 알겠어? 넌 진짜 족 같은 인간이야 이러면서 알겠냐고 계속 물어봐. 이거 얘는 진찰무새고 친구들은 좀 간무새야 간무새. 그래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작가님이 조명을 되게 거기서는 되게 세게 썼어요. 그래서 반짝반짝해 피부가. 얼굴 아주 가까이 있고 그 맞아요. 그림도 엄청 세게 졌고 되게 센 인상의 사람이 넌 아주 같은 새끼야. 알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걸로 시작하죠. 그쵸. 약간 마션 생각났어. 마션.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게 주인공 이 그죠. 의사인 거죠. 족 같은 새끼. 족 같은 그리고 또 막 1화 만에 여자친구한테는 넌 정말 너라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얼마나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차이죠. 그렇죠. 그리고
차를 타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땐 차가 없이 가기 힘든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차를 내려서 그냥 가버렸어. 그 말은 근처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미 이별이 예정된 네, 상태였다. 예정된 상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사람들의 어떤 평판도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은 도민수 자체가 1화에서 보시면은 많이 아시겠지만 술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편의점에서도 맥주가 막 깔려 있고 그리고 집에서는 양주가 있고 막 술에 대한 의존이 좀 심한 것도 있고. 제가 술 모으는 거 취미잖아요. 아 그렇죠. 주종도 안 가려. 여기 리큐르부터 진, 위스키 다 있습니다. 맞아요. 도민수가요? 재민님이요? 저희 집에도 다 있죠. 사실 갑자기 저는 술을 마시는 건 즐기진 않아요. 마시는 거 좋아는 그래요? 하지만 막 포금을 하거나 미친 듯이 마시거나 맨날 마시거나 이러진 않는데 근데 알코올 중독은 양이 아니라 주기가 중요해요. 네. 한 달에 한두 번이에요. 양 아주 건강하시네요. 당신은 내 건강에 대해서 왜 평판을 하고 그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증 AA라고 부르죠. 알코올 어딕션이 네. 있습니다. 약간 의존증. 이 도민수는 자기 약간 정신적으로 핀치에 몰릴 때마다 알코올을 떠올리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좀 심해요. 음. 매일 그 주기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한데 매일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십니다. 거의 매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간 딱딱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간은 원래 말랑말랑해야 하잖아. 간경화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간경화 다음은 뭐냐? 간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면 죽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나요? 공황장애도 장애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본인이 의사잖아요. 모를 리 없어. 내가 이게 의존증이라는 거 모를 리 없고. 심지어 그리고 정신과 의사요. 공황장애면 약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 상황에서 먹는 약들도 간에 무리가 가는 약들이 있어요. 타이레놀 같은 거 줄 때 왜 이부프로펜 계열이나 아세타미노펜 계열을 주면은 술 X라고 써주거든요. 위에다가 술 마시지 말라고. 네. 이거 먹고 그러니까 타이레놀 먹은 상태에서 술 마시면 간에 치명타예요. 복구가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래 걸려. 그 감기약 먹었을 때 술 마시지 말라는 게. 네. 해독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간에서. 약도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처방약이잖아. 처방약은 뭐냐면 확실한 효과가 있고 확실한 부작용도 있는 약이거든요. 보통 그게 간으로 가요. 아하. 정신과 약을 먹는데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 이건 그냥 직행입니다. 한 3년 뒤면 얘가 못 봐. 도민수 씨 화이팅. 그러니까 위험 신호가 1화부터 2화까지 끊이지 않고 나와요. 맞아요. 지금 거의 삐용삐용 상황이야 지금. 아니 그 1화 자체에서도 영상 편집하는 부분에서도 본인이 이제 공황장애가 있을 때 약을 먹고 또 바로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약을 넘기기 위해서 술을 마셔. 그렇죠. 약을 최악. 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술로 마시는 거죠, 진짜. 이건 뭐 위고 간이고 뭐 그냥 뇌고 그냥 아주 그냥 그 파멸로 하는 지름길에 지금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 이르는. 얼마나 통제가 안 되냐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통제가 안 됩니까? 이 1화 상황이 도민수가 정신과 의사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야유회 가고 있습니다. 바깥 콧바람 쐬야 되니까. 근데 이때도 버스 안에서 몰래 술을 마셔요. 맞아요. 가는 버스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원래 술을 마시면 티가 나잖아요, 사람이. 티가 안 나, 원래 났는데 안 나기 시작하잖아요.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 정도예요? 간이 이걸 회독을 못 하는 거야. 네. 그 상황이면 병원에 가야 돼요.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런 게 간이 해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간에 과부하 걸린 사람들 얼굴이 시뻘개지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적정량만 마셔야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같이 술을 마셨는데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서 얼굴이 안 빨개진다?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끌고 가셔야 돼.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티가 안 나잖아요. 얘는 지금. 그리고 그거를 숨겨왔죠. 숨겨온 병으로 이렇게 마시고 있죠. 그러니까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과 그리고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작중에서도 약간 식은땀 계속 흘리고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아까 저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휴게소에 고립되어 버립니다. 폭설이 내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갇히나요? 폭설로 인해서 이제 갇히게 됐을 때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병원 관계자분들도 같이 특히 근데 이게 갇히게 된 이유가 환자 중 한 명이 액팅아웃이라고 하죠. 나왔어요. 도망간 상태라고 해야 되죠. 그 도망간 한 명을 붙잡으려다가
이제 고립돼 버린 겁니다. 버스가 먼저 떠난 겁니다. 그래 나는 그 버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 왜 가버렸어? 근데 거기서도 기사가 계속 그 말을 하잖아요. 빨리 안 내려가면은 우리 완전히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그랬으니까는 일단은 병원 측에서는 우선은 나올 수 있는 환자들 먼저 나와라 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다 간 건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만 남은 건지 사진을 보면 다 남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남은 사람들은 일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다 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도민수 반은 남은 거고 다른 선생님 반은 간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만 있으면 그래도 뭔가 관리가 되는 상황이니까 괜찮은데 이 병동은 입원 병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격리시켜 놓은 사람들인데 사회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휴게소니까 여행객들이 있었던 거야. 그게 되게 크리티컬하게 네. 어떤 이 사건의 어떤 클라이맥스로 향하게 되는 맞아요. 길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말씀해 주신다면 뭘까요?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 혼자서 어떻게든 해볼게. 참 이 말이 참. 그 뒤에 나오는 게 늘 그래 왔듯이.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얼굴 잘생겼잖아 이 정도면. 이 그림체로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냥 작중에서 생각하면은 잘생긴 편이긴 하죠. 작중에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 잘생긴 편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멀쩡해 키도 커. 키 큰 건 알겠죠. 약간 뭐 허우대가 멀쩡하다는 알겠습니다. 허우대 멀쩡하고 의대 출신이고 정신과 의사. 그리고 유명도 하죠. 유명한 사람이야. 유튜버.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랬을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약간 선자리 잘 들어올 것 같은. 근데 맨날 까요. 그래 주변에서 그 부모님도 그렇고 이 사람한테 네.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걸 항상 해냈던 사람일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늘 그래왔듯이 혼자서 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 도와달라고 안 하고. 되게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그 완벽해지려고 노력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점점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막 왜 너의 진심을 안 보여주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때 맞아. 나오는 대사가 있어야지. 이런 아니. 나다운 게 뭔데? 그렇지. 나다운 게 뭔데? 너 같은 새끼야 너는 이러면은 같은 게 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는 내가 어떤 트리거가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 상황에 가슴 두근거리는 호흡곤란, 어지럼증, 과호흡, 가슴 통증 그리고 심지어 심각하면 실신하고 이런 게 오는 증상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 때문에 되게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웹툰 작가분들 중에도 이런 거 겪으시는 분들 많고요. 연예인들 중에도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수간호사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이제 그 도민수와 함께 그 병원에서 일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 지금 정신병동에서 온 환자들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딱 3명밖에 없어요. 병원 측 인물이. 도민수랑 이 수간호사랑 그리고 또 다른 보호사 한 분이 이렇게 계신데, 근데 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잘 돌보고 통제하려고 나서는 사람. 인데 또 한 분의 간호사가 또 있었는데 중간 탈주를 하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그 간호사가 중간 탈주하게 만든 원인이다. 태움이라고 하죠. 태움. 네네. 네. 그 폭력과 이렇게 막 엎드려 한 다음에 패는 게 아니라 머리 이렇게 밀고 맞아. 너 똑바로 하는 게 뭐야? 정강이 까고 약간 이런 식의 폭력. 그러니까 마이크로 하다면 마이크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격모독 교육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로 하는 게 진짜 좀 심한데 싶을 정도로 엄청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끝까지 몰아세우고 그리고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부조리. 약간 그 군대 그 내림 보는 내리갈굼. 약간 그것도 있죠. 나 때는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아니 이제 막 너가 어느 정도 배웠는데 나 때는 더 심했다. 그래서 막 계속 말을 걸죠. 저희가 가스라이팅 오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진짜 가스라이팅이야. 이거는. 네가 나가면 갈 데가 있을 것 같아? 맞아. 여기니까 너 받아주는 거야. 진짜 가스라이팅. 찐 가스라이팅이 나옵니다. 네, 수간호사님이 그래서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맞아요. 환자들에게 한없이 좋은 분이거든. 굳은 일 다 맡아서 하고. 한없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 약간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람? 그게 환자들한테 좋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내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수가 우두머리 숫자, 머리 숫자잖아요. 네. 그쵸. 간호사들 중에 대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그 밑에는 이제 탈주했다는 그 소희라는 이제 간호사가 있었죠. 소희가 왜 강한 줄 아나? 탈주했기 때문이지. 갑자기
근데 이제 탈주하게 된 이유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마음이 아픈데 납득 가능. 야유회 오기 전부터 이미 갑자기 금류포가 바뀐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데 그 바뀐 일정도 연속 나이트. 밤에. 간호사는 3교대를 뛰죠. 그렇죠. 이게 그건 거야. 그러니까 그 소희 씨는 혼자 살고 집도 가까우니까 나이트만 뛰어줘 해갖고 타면서 나이트를 뛰어버렸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이제 환자들의 식사 준비도 하면서 투약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환자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안전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문을 잠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환자 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계속 정신적인 압박이 있는 데다가 한 번 실수할 때마다 수간호사가 지랄하지. 막 이거 뭐 똑바로 안 하냐고 뭐라 그러지. 근데 할 일은 쌓여 있는데 수간호사는 그거는 잡문을 안 하지. 미쳐버리겠는 상황에서 씨발 안 해. 그렇죠. 선언 해버리죠. 그래서 이 별장? 이 휴게소가 휴게소? 2층에는 이제 그 정신병동에서 온 사람들이 묵고 아래층에는 그냥 여행객들이 묵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탈주하겠습니다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저벅저벅. 묵는. 그래서 진짜 약간 자기 일에 대한 애정도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열정도 있는 사람인데 상사가 왜 중요한가. 그래서 정말 말하잖아요. 중요하죠. 자기는 정신과가 얼마나 힘들지도 알았고 그건 각오했기 때문에 다 괜찮았는데 당신이랑 일하는 걸 못 해먹겠다. 약간 이러면서 나가죠. 그죠. 그렇죠. 그럴 만해요. 그럴만해요. 그리고 보호사님이 계신데 이 보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리력을 제공합니다. 물리력. 맞아요. 네. 정신병동에 필요한. 그러니까 액팅아웃 되거나 아니면 그 뭔가 그 발작 증세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을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힘 짱 센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전 사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저도요. 맞아요. 먼저 이제 도민수한테 와가지고 같이 식사할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왠지 성격도 좋고. 밖에서 밥 먹자 그러면은 되게 그 허름한 맛집 잘 데려갈 것 같은. 그래갖고 술은 안 하시죠? 하면서 자기 앞에 소주 놓고 이렇게 혼자 자작하면서 먹다가 이렇게 술병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선생님은 술 드시면 안 되니까 하면서 자기만 먹을 것 같은 그런 푸근한 인상의 아저씨입니다. 되게 차돌 같은 인상의 아저씨예요. 머리도 약간 희끗희끗하시고 중간에 나오는 얘기로는 딸 셋이 있다. 이제 다 키워서 성인이 됐다. 그래서 나이가 꽤 지긋하신 걸로 보이죠. 네. 그리고 이분도 되게 좋은 어른 중에 한 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 중에서 꽤 괜찮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흠잡을 데 없다는 말이 사실 전 칭찬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쵸. 여기선 칭찬인 것 같다. 딱히 뭔가 이야기할 거리 소재가 없다. 네.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흠투성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사람이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호 씨 어떤 분인가요? 현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손목을 그은 흔적이 있는 환자인데 그 손목을 그은 이후로부터 현실로부터 도피를 하는 망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 망상이 판타지 세계를 본인이 전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제님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의사 보고 사제님이라고 부르고 보호사님은 기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간호사님들 문현님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파티원들 뭐 이제 그 바바리안이나 마법사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부르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는 치트키를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런 걸 이제 망상장애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봉준 씨는 스스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일종의 사회성은 떨어지는데 지능은 굉장히 높은. 네. 고기는 뭐라 그러지? 뭐 있는데. 뭐 그런 대충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맞아요. 사회성이 그래서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적응을 해서 일자리도 생겼어. 근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래서 환청 인지했어.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지? 병원에 가야지. 어릴 때부터 본인이 일종의 자폐성 성격 장애가 있다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걸 자각하고 있었고 지능도 굉장히 높고 하니까 병원에 가는 걸 굉장히 많이 해봤고 병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와서 저 환청이 들리는데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고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외부에서 어떤 변화에 되게 민감하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 봉준 씨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휴게소에 등장했을 때 이제 봉준 씨도 이제 귀를 막는 행동을 좀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민감한 분들이 귀를 막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준 씨는
이번에 야유회 나온다고 굉장히 차려입고 나왔는데 네. 패션이 깔게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주 어떤 분인가요? 약간 이 작품에서 의외로 제일 호감캐가 아닌가 싶은데 이분은 간헐적인 폭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뭐 분조장애라고 부르는 그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까운,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화를 참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참아져서 약간 소리를 지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하는데, 근데 이 캐릭터의 멋있는 점은 강약약강이 아니라 강강약약에 가깝다는 느낌. 그래서 이 작품에 제일 뭐라고 하지, 빌런캐가 한 명 있는데 그 빌런캐에게 쫄지 않고 이렇게 사자우를 갈기면서 주먹도 갈길 수 있는 멋진 여자다. 진짜 찰지게 때려. 진짜 많이 때려본 솜씨야. 상여자라는 느낌이. 근데 진짜 좀 약간 짠한 느낌도 있는 게, 본인이 그 굉장히 그 자기가 못 참는 그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되게 많이 네, 느껴서 맞아요. 스스로 참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되게 짠한 대사가 있었는데, 그 우리 그 빌런캐한테 막 참으라고, 이 불편해도 참으라고 나루마 하면서, 그래서 나 같은 미친 년도 참는데 나 같은 년도 노력하잖아, 너는 왜 노력 안 해? 약간 이러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전 그게 되게 이 대사가 네.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나도 다 같이 참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 사회가 누구한테 참으라 그러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사회적 약자한테 참으라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미주 하나씩 보급해야 된다. 그게 그 사회적 약자한테 참으라 그런 게 맞으면 KT 위즈는 지금 패배를 계속 참아야 되는 거야. 좀 심하잖아 이거는. 아니, 농담이었고요. 진짜로. 근데 이게 되게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짤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지하철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그 휠체어가 오고 있는데 한 명도 안 비켜줘. 그리고 문이 닫혀요 앞에서. 그리고 내려가요. 그 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타고 있는 게 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야. 와. 좀 심하지 않아 이런 거는? 그건 너무 심한데요. 나의 그거를 네가 참아야지 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태도인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 미주 씨의 이 말이, 방금 세미님이 읽어주신 그 말이 저는 되게 필요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옥 씨. 네. 영옥 씨는 아마 조현병을 오랫동안 앓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조현병이 이게 약간 그 뇌가 되게 혼란스러워서 문장 앞뒤가 안 맞는 단어들을 그냥 막 쏟아내기도 하고 내 자아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약간 그런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약을 먹으면 원래 좋아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되게 중증이어서 약간 30년째 입원했다고 그랬나? 네, 맞아요. 작품 속에 나오는 게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게소 주인분들이랑 여행 오신 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먼저 휴게소 주인 부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휴게소 주인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병원 사람들한테 우호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한테도 그냥 무료로 이용하세요. 어차피 지금 여기 아니면은 뭐 갈 데도 없는데 오세요라고 말을 한 다음에 쉴 곳과 잘 곳과 먹을 곳을 다 모두 제공해 주시죠. 그렇죠. 사실상 이 작품에서 제일 뭐라고 해야 돼, 선인들? 현자. 현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는데 그거는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이분들도 그냥 이렇게 되신 건 아니었어. 네. 맞아요. 그리고 민지와 부모, 민지 씨와 그 가족이죠. 그렇죠. 민지 씨는 자해 충동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 애는 멀쩡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물이 들어서 라고 믿는 부모 밑에서 컸습니다. 전 보면서 민지가 너무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작품 속에서 해설을 시켜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시원했어. 근데 의외로 민지가 그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별로 묘사되지 않아요. 이 작품 안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끝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도민수랑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부모님이지 민지랑 막 상담을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완전히 관계가 아직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작가님이 어떤 문제가 부모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준 걸 수도 있고 약간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딸이 아니라 당신들이에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부모님이랑 되게 잘 싸웠던 친구가 있거든요. 잘 싸웠던.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부모님이 네. 얘를 내 딸이 미친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신 거야.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니
딸은 나가라 그러고 친구 아. 나가라 그러고 부모님이 앉혀놓고 문제가 있는 건 어머님입니다. 와. 딸은 잘 컸네요라고 어. 상담을 했던 그 얘기를 막 해준 적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여졌어요 저한테는. 음. 민지는 지금 부모님의 억압에 부모님한테 화를 풀 수 없으니 네. 나한테 화를 풀기 시작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음.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그쵸. 부모 상담하다는 건 사실 부모님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국밥집 하시는 할머니와 그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눈치 보지 않고. 약간 그 욕쟁이 약간 마우스면 빨리 처먹기나 하지 뭐 말들이 많아 약간 이럴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그 아드님 같은 경우는 좀 할머니한테 붙잡혀 있는 좀 약간 좀 굽신굽신한 느낌도 들고 뭐 사람들한테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도 지은 죄가 있는 것 같아 아들이. 실제로 보면 나오죠 중간에. 네, 그쵸. 나오죠. 그래서 할머니는 되게 센 캐고 네. 그래서 할머니가 약간 민수랑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남들 손 도움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공포스러워요. 일종의 민폐 공포를 끼치는 느껴요. 걸 네, 그럼 그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끼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약간 아, 이런 맞아요, 느낌에 맞아요. 가까운. 그래서 내가 약해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할머니는 이 중간에 이제 스포 되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일종의 그 선망 증세를 보입니다. 음. 선망이 뭐냐면 내가 있는 시공간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정신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위험한 신호거든요. 네. 그걸 가끔씩 보여주십니다. 네. 그리고 서윤 씨 어떤 분인가요? 서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이제 막 올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좀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 도파민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좀 약간 중독인 그런 거죠. 섹스 중독? 섹스 중독이라는 게 맞겠죠. 성중독이나 아니면 충동 장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민수한테 옆에 와가지고 허벅지에 손 올렸다가 민수가 기겁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영진 씨. 이 영진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영진 씨 캐릭터가 되게 재밌었는데. 그랬을 것 같아서. 네. 이 친구는 그 여기에 갇히게 된 이유가 서울에서 무려 자전거 여행을 한. 그러니까 약간 대관령 좀 돼 보이지 않아요? 미시형? 근데 자전거로 전국 여행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 전국이 뭐야? 전국이 아니고 집에서 여러분 학교나 아니면 어디가 있을까? 출근 한번 해보세요. 뒤져요 진짜로. 네, 저 자전거 타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자전거를 평소에 타는 사람 라이더 말고. 맞아. 근데 이 친구 라이더도 아니야. 약간 막 막 로드를 산 막 이런. 자전거가 새 거야. 근데 그래서 왜 이 친구가 여기까지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됐냐? 이 친구의 특징은 약간 그 커뮤 중독자. 커뮤에 자아 의탁했어. 그거 진짜 커뮤에 자아 의탁한 약간 아마 그 웹툰 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은 인간 유형인데 그래서 그 당신이 뭘 알아? 왜냐면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작가님이 자료 조사를 많이 하신 게 느껴진 게 진짜 그 요즘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 영진 씨가 보는 화면들이 나와요. 근데 진짜 찐 요즘 커뮤 게시글들. 그 중간에 올라가는 얘가 그 처음에 초반부에 글 올리는 게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개붕이 좋댔다라고. 그 DC에 진짜 딱 여기 사진 찍어서 올리면서 그 사람이 난장판 했을 때. 막. 야, 그게 진짜로 약간 식은땀 났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얘는 좀 심각한 게 의존성이 되게 심각하고 이 자전거 여행을 온 이유도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자전거 여행 한번 해봐야 된다. 커뮤에서 말하길 이 나이 때는 자전거 여행을 해봐야 커뮤니티 된다. 가라사대. 그렇죠. 그건 본인 진짜. 의지가 아니었죠.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막 난리 칠 때 사실 이 영진이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민수가 나중에 여기서 아니 왜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야 하죠? 커뮤에선 그러지 말라던데요. 커뮤에서 남의 맞아. 일에 끼어들면은 손해 본대요. 막 이러고. 중간에 네. 미주 씨 폭발했을 때 네. 말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말리려면 잡아야 되잖아요. 네. 네, 팔꿈치 이렇게 잡으면서 팔도 아니고 그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소매. 소매 이렇게 그 손가락 끝으로 저 이렇게 잡았어요. 막 저 몸에 손댄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커뮤에 절어진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 도민수 씨가 네. 이 친구랑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막 웃잖아요. 너무 나갔다고. 방어 기제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네. 온몸에 문신을 새긴
깡패 아저씨, 올백 구두까지 올백인. 약간 그 금목걸이와 금팔찌와 이거 이르는 말이 있지 않나요? 이런 유형. 뭐요? 금태양 같은 거? 흑태양이다 흑태양. 흑발태닝 양아치. 근데 말간. 아니 문제랑 약간 달라요. 달라요? 문제 젊어야 돼. 아. 예. 문제는 그리고 그 청록색이 아니라 그 그 형광바지. 형광바지. 예. 그리고 구찌 이 일수배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나시티. 나시티랑 아니면 까만색 언더아머 티. 그쵸. 네. 까만색 언더아머 티에 이 형광색 바지에 구찌 클러치. 이게 그 세트입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파마에 선글라스, 그 갈색 선글라스 있죠? 킹받게 생긴 갈색 선글라스. 그거에 새까만 거 아닙니다. 그 눈이 많이 보여야 돼요. 그 약간 그 빛 받으면 더 진해지는 그 선글라스에 올백 패션에 신발까지 올백이고 금목걸이에 그리고 금팔찌, 금시계, 금반지까지. 아무튼 약간 근데 이 사람의 중요한 점은 패션보다 성격이죠. 그렇죠. 성격이 중요하죠. 딱 거기서 드러나게 만들어놨어. 티피컬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시킨 다음에 그걸 확인시켜주는 캐릭터. 그것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캐릭터. 가장 병원 사람들한테 적대적이고요. 맞아요. 환자들이랑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환자들 되게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공격성이 심각할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갑니다. 묶어버리면 안 되냐?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정말 가감없이 드러내는. 네, 그렇죠. 그 이걸로 똘똘 뭉쳐 있고, 그리고 약간 그 민수 씨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약간 자기애상 성격 장애가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왕자님이거나 왕이거나 아니면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고 비꼰다거나 이런 걸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 그리고, 자기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폭력을 통해서. 네. 그리고 큰 목소리를 통해서 네. 이걸 통제할 수 있고 거기서 약간 그 우월감을 느끼는 그렇게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차는 GV80이나 GV70을 끌고 있고요. 그거 보셨어요? 그 차도 하얀색이야. 화이트에 미쳐있네.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백마탄 왕자님을 나타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네. 쭉 한데 모여서 한 4박 5일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시간 동안 지지고 볶는. 네. 그러면서 민수 씨가 한 명 한 명 그 상담을 하면서 그 민수 씨의 변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 되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민수의 변화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사실 민수의 변화에 그 보면은 처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이 그 후기 같은 거 남기잖아요. 네. 영원의 후기. 막 저 사람 뭐 공감 못하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은 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공감대가 본인이 이제 알코올 의존에 대한 공황 장애가 있다라고 그냥 바로 밝히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나도 그런 게 있어요를 하면서 같이 공감을 형성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치료에서의 핵심이 라포 형성이거든요. 의사랑 친해진 다음에 가면 의사 쌤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네. 근데 듣고 있는 걸 내가 계속 얘기를 하라 그래요. 내가 말을 안 하면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나랑 친해지게 만드는 거야 먼저. 이게 인간적으로 친해져서 나는 소주 한잔 합시다 이게 아니고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러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건데 도민수는 그걸 못하는 의사였던 거야. 진짜 그쵸. 정신과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뭐 발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뭐 정형외과를 가서 얘기를 하면 사진을 찍어보면 나오잖아요. 네. 정형외과나 이런 것들 사진 찍어보면 나오지만 내과나 이런 데는 말을 통해서 진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불편하세요? 속이 좀 더부룩해요. 어떻게 더부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환자가 앉아있으면 의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증상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라포 형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동네 병원에 자주 가시라라는 말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의사가 갑자기 이 사람의 상황이 변하면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신과만큼 이게 중요한 과가 없어요. 라포 형성이 안 되면 아예 치료가 안 돼. 도민수는 그러니까 진입이 안 되는 의사였던 거야. 그러니까 환자가 마음을 열어야. 네. 도민수도. 네. 도민수는 그냥 진찰 보시니까 이걸 보고 미리 라포를 형성해서 가지고 왔어. 이것도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라포를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라포를 배신당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역효과가 2배로 나지. 그렇죠. 그런 의사가 강제로 이 공간에 딱 들어와 있으면서 변화가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변화였죠? 일단은 그 변화가 총 2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한테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음.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막 휴대폰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변화는 이 가만히 휴대폰만 보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보다가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또 휴게소에 있는 술을 보면서 마시고는 싶지만 그걸 또 참더라고. 참죠. 그렇죠. 그런 두 가지의 변화를 좀 있었죠. 아, 저 그 장면 진짜 잘한 것 같아. 어떤 장면? 소주병이랑 생수병 동시에 보여주고 아 맞아. 검은색 병 나오는. 맞아요. 제발 아니오라. 그 안 된다 하면서. 약간 덴마의 걔 이름 뭐였지? 아, 걔 마약 중독 걔. 아 이름 뭐지? 아무튼 네. 그 친구 떠올라서 약간 그 친구가 얼마나 맞아요. 기대와 배신을 밥 먹듯이 했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민수가 그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가 자기 얘기를 꺼내면서 스스로의 문제나 약점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라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어. 첫 만남에 그쵸. 소개팅을 했는데 첫 만남에 사실 저는 발냄새가 심해요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봐. 제 오른발에 있는 크록스에서는 빛이 나요. 이건 귀엽기라도 하지. 그것도 이상한데. 예, 이건 귀엽기라도 하잖아. 근데 아니, 저는 웃길 수는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건 다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잖아요. 최소한 회피가 한 번은 가능하잖아. 근데 저는 발냄새가 심해서 썩은 내가 나요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TMI. 알고 싶지 않은 알고 싶지 정보였습니다. 않은. 근데 같이 살게 될 사람이라면 그거 알려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라뽀가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내밀한 얘기란 말이야. 의사가 나는 알코올 중독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어요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상대방한테 하는 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건데 그쵸. 민수는 그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보통 쉬운 길을 선택해요. 뭐냐면 그걸 인정 못하고 제가 잘못한 거임. 저놈이 나쁜 놈임. 이거 작중에도 실제로 그 도민수가 자기가 그랬다는 일화를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군대에서. 그게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무라고 꾸짖는 포지션이 보통 탑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편해. 내가 위에 있으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 누가 큰 목소리로 그렇게 꾸짖어. 그러면 그 뒤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이게 되게 쉬운 선택지예요. 쉽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러고 살아. 그쵸.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약간 주류 의견 따라가는. 근데 그걸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이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 나의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내가 아니라고 믿는 그것들을 꺼내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수는 애초에 처음에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내 변화를 이끌어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권태로웠어. 권태롭고 자괴감 들고 인생 망했다. 그 때려치고 싶다. 이 생각만 했거든요. 약간 1화의 내용이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떠나가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손절 릴레이. 네, 손절 릴레이. 진짜 손절 릴레이인데 근데 본인은 그걸 또 막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그래. 그냥 약간 너나 가나 보다. 나 족같은 인간이라고 하나 보다. 약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약간 야유회나 가야겠다. 근데 약 먹어야 되는데 술 딱 꺼내고. 딱 이런 느낌. 역시 알코올 너밖에 나를 모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술 퍼마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는 알코올에 의존하고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고 알코올에 취하는 순간 그 쾌락의 역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야.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인 건 의사인 본인이 제일 잘 알아. 하지만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끊는 순간 나는 무가치하니까. 이게 민수가 가지고 있던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걸 정면으로 마주보게 된 게 이 펀치 드렁커드 에피소드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전 그게 되게 좋았어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똑똑할 거다, 이성적일 거다, 사리분별 잘할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은 환경에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민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약간 그 사람들이 상상하는 보통의 정신과 의사가 그 민수가 유튜브에서 그려지는 그쵸.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알코올 섭취까지 한다? 이건 간딱딱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진짜 딱딱해져 죽어. 아니 간딱딱이란 말이 너무 웃겨. 간딱딱. 이게 왜 간딱딱이라고 부르냐면 네. 그 위스키를 즐기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거기 사람들이 간 경화라고 하면 너무 무섭잖아.
아니 진짜로 그래. 같이 막 얘기 안 하고 그러던 어떤 형님이 갑자기 몇 달 동안 안 보여. 네. 갑자기 차를 들고 나와. 네. 술이 아니라. 오. 그럼 그때 그 형님은 이제 진단만 받은 거거든요. 아. 위험합니다라는 얘기 들은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약간 허위에서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저는 어떻게 보였냐면 약한 모습은 나쁜 모습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남성들에게 더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요즘 약간 상위권 웹툰의 주류 감성이 약한 것은 약간 배제시키고 무조건 약간 강한 힘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즉각적이고 즉효적이고 잘 받아들여지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회 전체가 이게 웹툰만 보고 있으면 웹툰만 그런 것 같지만 더 심한 건 인방이랑 유튜브예요. 뭐라고요? 인방이랑 유튜버 진짜 심해요, 그게. 민방현 유튜브. 인방이랑 유튜브. 인방? 인터넷 인방. 방송. 인터넷 아. 방송이랑 유튜브가 이게 진짜 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감성이라는 것이 점점 그렇게 배제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약한 모습은 나쁘다라는 인식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작품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약한 게 뭐냐? 뭐가 약한 거예요?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거가 뭐 저는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결과잖아요. 약하다는 것의 정의가 뭐야? 약하다는 거는 힘이 없다? 힘이 없다. 드러냈을 때 마이너스 요소인 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점이 잡힐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약점이 잡힐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데요? 뭐가 드러내면 약점을 잡혀요? 나는 키가 작아. 보이잖아. 약점인가? 요즘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게 약점인가?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돈이 없는 게 약한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디가 약한 거야? 돈이 없는 게? 약한 것이 뭔데 그러면? 돈이 없는 거? 그 약점을 잡히는 거? 그럼 돈이 없어서 약점을 잡히면 최악이네?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박태준유라고 하는 작품들이나 아니면 그런 감성들을 공유하는 커뮤의 감성들을 공유하는 작품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 이것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걸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 이 사람은. 그죠? 근데 그걸 사주는 사람들은 여기에 공감한다는 거 아니야? 왜 봐?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 멘탈리티가 이해가 안 돼. 이거 되게 꼰대 같은 발언인 거 알고 인정하는데 근데 대리만족? 예. 대리만족이겠죠. 네. 근데 그 대리만족의 어떤 그 경향이 네. 점점 나랑 반대되는 쪽으로 가잖아요. 네. 결과가. 그게 약간 그 영진이가 말한 것처럼 영진이가 제 인생은 망했어요. 약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막 돈도 없고 키도 작고 명문대도 아니고 막 취업도 막 대기업도 못 갈 것 같고. 약간 그래서 그 크게 바뀌지 막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을 나의 인생 안 바뀌니까 이상향을 보면서 그러니까 네. 그게 저는 삶에 무슨 도움이 됐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알코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알코올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순간을 잊게 해주는 약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약물 같은 거야.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도파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대체시켜버리는 어떤 무언가인 거죠. 근데 그게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만한 친구를 사귀는 게 나쁜가? 소년 만화의 정의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웃어 내 동료가 되라. 이 순간부터 원피스는 시작한 거라고. 그쵸. 근데 약간 소년 만화에서도 동료 필요 없이 모든 걸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캐릭터한테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고조 사토루를 보세요. 죽었잖아. 스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죽었지. 근데 그런 거지. 그게 거꾸로 남을 돕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네. 남을 돕는 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돕는 행위 자체가 가짜 강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전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탈인간화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탈인간화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소비자일, 유저일, 뭐 독자일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개개인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숫자로 만든다 막 이런. 간단하게 말하면 숫자겠죠. 근데 그게 어떤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뭐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에 반응하는 어떤 물질처럼 여긴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 대중을 욕할 때 흔히 쓰이는 화법이거든요. 약간 그 뭉텅이로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로서 말하는 그런 거. 네. 이렇게 되면 될수록 뭐가 되냐면 네. 개인한테 책임을 몰빵시킵니다. 저는 이거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개인에게서 유저의 특성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독자의 특성이 빠져나갔고 뭐 이렇게 다면적인 인간의 여러 측면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정우님은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 네. 근데 이게 다 탈각되고 하나만 남는 사람처럼 그 말을 하면 이 모든 걸 채워야 되는 건 본인의 역량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네가 이 상황이 그런 건 네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야. 와. 다른 애들 봐. 쟤는 했잖아. 쟤는 됐잖아. 너는 왜 못해? 아 저는 이래서 저래서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유전까지 왔어요. 일본에서 부모가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네. 네.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오야가차라는. 우리나라는 금수저, 흑수저로 나뉘고 그쪽에서는 진짜 부모 가차. 부모 뽑기를 잘 해야 약간 인생이 그러니까 풀린다 약간. 이게 사회가 고장나 있다는 신호 아니냐? 라는 거지.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유저와 사업자, 환자와 일반인, 뭐 웹툰 쪽으로 넘어가자면 작가와 플랫폼 대립 구도로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뭐가 편하냐면 한쪽을 비난하기 편해요. 아까 말했죠? 사람은 쉬운 길을 택한다고 주로. 그러면 잘못이 있을 때 우르르 몰려가서 야 너 나쁜 새끼 이러면서 욕하고 그리고 다시 잊어버려. 한때 노린 거야 그냥 그거는. 그런 식으로 사냥하듯이 저기에 찍혔다 가자 돌던지고 돌아오고 부족사회 같은 거지 일종의. 예. 그런 어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하게 만들어 놓고 양방 그 두 개로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으면 사람들은 고민하기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박태준류 작품에 해악이 있다. 해악만 있습니까? 그거 재밌게 보는 독자들도 있어. 그럼요. 그러면 독자들이 문제라고 하면 편한 거야. 이런 걸 봐주는 독자들이 문제라고 하면 편하죠. 이건 평론가로서 그만하겠다는 얘기거든. 포기 선언이에요, 포기 선언. 근데 평론가 때려치겠습니다. 그런 쉬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넘어와서 만드는 사람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죠. 그쵸. 한쪽을 비난하는 거는 쉬운 거죠. 근데 고민을 해서 글을 쓰잖아요. 안 봐요.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퉁쳐버리고 지나가면 그 사이에 사람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고 자체가 사라집니다.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소비하지. 알리테면 쿠팡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싸니까 쓰겠지. 그쵸. 물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문제겠지. 근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 노동 착취 문제 이런 얘기는 그 뒤로 사라진다는 거야. 소비자들은 쓸 거니까. 소비자가 문제니까. 써주는 소비자가 문제지 뭐.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류의 어떤 그 바깥의 세상, 나와는 분리된 바깥의 세상에서 이분법적으로 보면 세상이 되게 편하게 보이죠. 다 문제로 보이고. 그래서 어른들이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문제야라고. 근데 여기서 이 민수가 처한 상황은 어때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민수가 처한 상황은 그렇진 않죠.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상황이야 지금. 외부에 그냥 댓글 하나 달아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이러니까 세상이 이렇지라고 밖에서 고나래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얘기를 해야 돼. 네. 이게 지금 뭐였냐면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했던 인터넷은 인류에게 너무 빨랐다. 약간 그런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특히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나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막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막 다 잡아서 가둬야 된다 막 이런 댓글들 엄청 많이 달리고 그게 인터넷 커뮤니티의 주류 의견이 되는데 실제로 면대면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예 다른 이야기다. 심지어 면대면으로 나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작품엔 있지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음. 우리가 살면서 면대면을 만났을 때 진짜 나쁜 새끼를 만나는 사람은 되게 낮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그런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 적은 게 적고 너무 나쁜 게 과대표돼요. 과대표돼요. 예. 그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포기하고 지쳐있던 민수는 던져진 거야. 유일한 의사로.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이 네. 민수가 아까 말했던 그 종호님이 말했던 민수의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최적의 환경으로 주어졌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이 작품에서만 쓰이는 어떤 장치는 아닌 것 같아서 국문과 아니겠습니까 또? 아니 국문과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걸 읽었을 때 저는 제가 저의 인생의 추리 소설이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에거서 크리스티라는 작가가 있단다 하면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사람 죽이는 얘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와. 그거 다 죽는 얘기잖아. 네. 근데 여러분 왜 그리고 아무도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와 개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쫄긴 하지 그게. 네. 너무 수준 높은 걸로 시작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막 오리엔트 특급살인도 보고 네 그렇게 그랬는데 이런 추리 소설들 그리고 또 재민님은 코난 많이 보셨으니까 이런 추리물에 많이 등장하는 게 딱 이 눈 내리는 산장 속에 필수입니다. 고립되는 이 클리셰가 있잖아요. 일본에 몇 개 있지도 않은 성을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 다 박살내 다리. 다리랑 다리는 다 박살나고. 그러니까 다들 뭔가 계속 어디로 여행을 가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 막 다리가 끊긴다던가 갑자기 뭐 폭우 벼락이 친다거나 갑자기. 무슨 자연재해로 산사태가 인해서 일어나서 길이 아무튼 막힌다거나. 고립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처음에 이 작품도 죽나? 누군가가 이 중에서 그래서 이런 뭔가 추리물의 클리셰적인 요소를 가져와서 뭔가 작품이 시작되는데 근데 보면은 이게 뭔가 추리물적인 건 사실 거의 뭐 전혀 없죠. 추리물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 화재의 범인. 맞아. 초반에 약간 화재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범인이 누구냐 약간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의 핵심은 점점 뒤로 갈수록 약간 심리 상담극이잖아요. 그 이제 약간 인물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도민수가 상담해주면서 약간 이러면서 약간 환자들이 뭔가 깨어나죠. 그쵸 깨어나죠.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고 깨어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배경을 설정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뭔가 일단 이 고립돼서 갇히고 아무도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게 중요한 게 도망치면 아니에요. 죽어. 갈 데가 없어요. 이게 갈 데가. 쳐다보다. 아니, 진짜 죽어요. 이게 빛이 딱 여기까지밖에 전기가 들어오는 여기까지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서 한 5발자국만 나가도 빛이 끊깁니다. 아, 그렇죠. 네. 새카매 캄캄해. 핸드폰 그 플래시로 비추면 잘 보이는 정도로 캄캄해요. 그런 눈이 휘날리는 심지어 산꼭대기에 있어. 거기서 나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죽지. 아, 이거는 진짜 그 국밥집 에피소드를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 아시게 될 거예요. 저 거기서 저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좀 있거든요. 가파른 계단을 보면 손 놓으면 뒤로 자빠지겠다. 너무 무서웠어 그거 보는데. 근데 이 눈 내리는 산장에 갇히는 게 추리물 말고도 다른 작품들에도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헤이트풀. 거기도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죽는데 그 추리물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냥 서로 총을 쏴서 죽여요. 이 고립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점점 물자가 부족해지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특히 그 정신병원에서 왔기 때문에 약도 부족해요. 그래서 점점 환자들이 그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갈등이 치닫죠. 휴게소니까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필수품인 약 떨어져 간다는 게 그렇죠. 크리티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이 갈등을 고조시키는데 최적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주사기 그런 거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주사기 끝에 맞고 쭉 밀어가지고 되게 힘든 거 공간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인간이고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지어 공기까지 압력이 높아진다고. 압력이 높아지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폭발하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해소가 됐을 때 피식 하고 새나가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 모든 압력이 다 사라지면 원래 공간으로 회복하거나 이게 있거든요. 이게 저는 갈등 구조랑 똑같다고 보는데 이 층이 나눠져 있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만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닌 그렇죠. 이 휴게소라는 선택지가 저는 되게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긴 해야 되거든. 너무 많을 순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을 애매하게 확보 못해야 돼요. 맞아요. 독립된 공간을 애매하게 확보 못해야 돼. 음. 그러니까 어디서든 사람들 눈에 띄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냐? 휴게소가 그렇죠. 휴게소는 숨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죠. 그쵸. 그게 저는 되게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 서윤의 에피소드 중에 이제 화장실에서 네. 본인이 맞아요. 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완전 나한테 허락되는 완전한 공간이 없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민수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기 좋았다. 오, 맞아. 네. 거리가 네. 어쨌거나 만나게 돼 있으니까. 어쨌거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불안이 내 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그러니까 어디에 의탁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숨어서 난 그렇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적어. 그거랑 그 사람들이 갇히면서 그 뭔가 정신적으로 좀 더 불안해지는 게 있는데 마침 그 안에 정신과 의사가 의사가 있어. 그래서 그 구독자 19.8만이래. 심지어 그 사람은 되게 열려 있어서 뭐 언제든 저랑 오세요. 이야기하고 싶어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카카오뱅크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그냥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처음에는 민수가 되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죠. 약간 이 민수도 그 약간 최종수가. 그러니까 자기의 쓸모를 인정받지 못하면은 자기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다고 믿는 약간 그게 그죠.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고마웠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쵸. 그걸 해소하는 어떤 키워드가 되지 않았나? 그 싶기도 남한테 하고요. 도움을 주면서 제가 진짜 도움이 되었나요? 라고 물으면서 음. 자기의 존재 가치를 그 인정받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 라포를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는 그걸 도와주는 사람으로 자기를 재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상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 파트에서는 환자와 의사,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도식화시키지 않고 이름으로 부르고 의사쌤들이 환자 번호 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환자 코드로 질병 코드로 부르지 않잖아.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 그게 되게 주요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선생님 하지만 도민수 선생님 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물들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인물들의 변화. 어떤 변화가 좀 눈에 보였나요? 처음에는 좀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이제 끝으로 갈수록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 제가 정신병원 환자라는 말이 이제 거리를 두지만은 나중에 서로 가깝게 된 이유를 결국 도민수가 이제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게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는 이게 라포 형성의 문제라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렵게 말하면 라포 형성의 문제고 가까이 좀 이제 편안하게 말을 하면 그거잖아요. 얼굴 보면 지랄하기 힘들다. 인터넷에서 죽일 듯이 싸우던 사람들도 막상 얼굴 붙여놓으면은 뭐 왜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물론 이제 혈기왕성한 나이에는 현피 뜨고 막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막상 만나보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얼굴을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것, 이름을 알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 얘기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이 정신질환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질환이다.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어렵거나 그 자체가 어렵거나 그걸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신질환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인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믿음을 준다는 것이 김준수의 꽃이죠 이것도. 아니 무슨 나에게 의미가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게 굳이 본명일 필요도 없거든요. 네. 게임 아이디 중에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네. 이 안에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인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이분법적으로 어떤 덩어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순간. 민수가 그걸 준 거지 사람들한테. 저는 이 사람들이 그 완전 고립된 상황에 서로 밀착돼서 갇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사회에서는 전혀 서로를 비슷하다고 생각조차 안 했을 사람들이
약간 저 사람 나와 공통점이 있구나를 중심으로 음. 깨달아가는 게 이 변화에 또 초점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많이 드러났던 게 그 서윤하고 민수가 상담할 때가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 딱 봤을 때 그 서윤이가 처음에 상담 요청을 하고 도민수가 답변을 했을 때 근데 저 그 사실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저 사실 정신과 의사면은 막 좀 좋은 집에서 태어났을 거고 저랑 완전 다른 환경에서 나고 자랐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한 번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왜 기만 같고 그런 거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이제 도민수가 그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독 문제 사실 저도 알코올 중독이에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도민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점 중에서 서윤이랑 공통점을 찾아서 나도 사실 당신과 같은 점이 있어요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셋만 해도 다 완전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오타쿠야. 그러니까 사실 그 각자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따져 보면은 저 사람과 진짜 하나도 겹치지 않는 것은 아예 없을 거란 말이죠. 정말 최소한 한국인이라는 것도 겹쳐. 최소한 최소한의 무언가는 있으니까. 국적이 한국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사회 갈등이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 절대 이해 못하고 저 사람도 나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사고에서 갈등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점을 하나씩은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또 아닐까. 아까 말했던 그 이분법적인 것의 끝판을 가장 거대하게 가면 우리와 너희예요. 너희는 우리와 달라. 딱 그 영화 어스가 네. 진짜 완전 네, 완전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이에서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변화의 어떤 시그널이 되거든요.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여기 사실 끝까지 보다 보면 다 문제 있어. 그쵸. 그 원래 사람들은 다 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어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완벽의 정의가 뭐야? 이 이야기 전개될수록 댓글 중에 그러니까 위층에는 이제 정신병동에서 온 환자들이 있고 아래층에는 그냥 여행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볼수록 약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품 내에서 가장 크게 나눠지는 게 정상인과 비정상인이라는 어떤 스펙트럼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정상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분법적인. 근데 밖에서 보고 있는 우리가 느끼기엔 병원을 간 사람과 아직 병원을 가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야. 그렇죠. 그거는 심지어 그 병원에 간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다는 점에서 좀 더 낫기도 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민수가 어떻게 그걸 깨냐면 나한테도 문제가 있어. 이 병원에 문제인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알겠어요? 에? 들리세요? 하면서 말을 하잖아.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약점 얘기랑도 연결이 되는 게 그 처음에 그 도민수가 이렇게 그 술 흥청망청 마시고 아침에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아니 그 아저씨가 이 병원의 의사마저 막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만. 이 병원 안 되겠네. 약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약점을 드러내는 게 또 공격받는 그게 될 수 있는데 도민수는 그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라뽀 형성에서 그 단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단계 중에 비밀을 서로 교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내밀한 비밀이든 엄청난 비밀이 아니어도 좋아. 내가 나한테 잘 드러내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배꼽 위에 점이 있답니다. 뭐 이런 거. 존나 TMI잖아. 알고 싶지 않잖아. 제 왼쪽 엉덩이에는 뭐가 있답니다. 뭐 이런 거. 진짜 알고 싶지 않잖아. 근데 그런 걸 공유하면서 어떤 라뽀 형성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선 당신이 갖고 있는 질환 나도 있어. 이것만큼 강한 건 없지. 맞아요. 그리고 그걸 상담을 하기 위해 온 사람한테 그걸 깐다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죠. 맞아요. 민수의 그 용기가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은 4박 5일 동안 있었던 이 에피소드 내에서는 민수가 자기를 아는 과정이기도 해요.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 전 그게 되게 크리티컬한 지점이었다고 생각해. 남을 치료하는 의사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이 작품이 전 되게 좋았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잖아요. 되게 꼰대 소리거든요. 너나 잘해.
거든. 그렇잖아요. 야 도민수 너나 잘해. 이 얘기란 말이야. 그걸 58화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할게를. 그러니까 그거 사실 그러니까 남을 상담해주는 남을 치료해주는 의사조차 그 의사는 누가 치료해줘? 약간 맞아요. 의사 그 치료하는 의사. 그럼 그 의사를 치료하는 의사는 누가 치료해주냐? 의사를 치료하는 의사를 치료하는 의사를 그렇죠. 치료하는 서로 도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게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이 꽉 막혀서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문제들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 민지 씨네 부모님 아. 대표적이지. 그쵸. 우리 애는 문제가 없는데 저런 애들이 우리 애를 물들이니까 문제가 생기는다는 거 아니야. 그 문신 아저씨도 완전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은 그 아저씨예요. 시급하죠. 그리고 세미님이 왜 저렇게 말한 거냐면 이분의 문제도 그분의 문제도 있지만 이분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가야 돼요. 근데 심지어 그러면 가했어요. 근데 가라 그러면 절대 안 갈 이유. 내가 왜 가? 막 이러면서 내가 미쳤다는 거야? 라고 말해. 그래서 그 정신병원 가면은 그러니까 정작 그 와야 할 환자들은 안 오고 그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온다. 약간 이런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민수 스스로 부끄러워했던 지점 아니면 숨기고 싶었던 지점 이걸 공유하고 공개하면서 환자들과 납부 형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말함으로써 내가 인지되는 것도 있거든요. 왜 우리가 그냥 조용히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같이 친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일이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경우인데 뇌가 다른 부분에 적용하는 거야. 근데 민수가 그걸 경험하죠. 그 환자들을 만나서 마치 신이 점제 주는 것처럼 고태호라는 신이 점제 줬지. 민수야, 너는 이런 환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들을 치료해가는 이 미션을 깨고 나면 너는 너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점지해 줬기 때문에 민수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나를 본 거야. 그게 되게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뒷부분 내용이 환자를 한 명씩 만날 때마다 그 도민수가 저도 사실 이런 면을 갖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런 병을 앓고 있어요. 이런 걸 고백하는 건데 그 내용이 다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 다르고 그 서윤 씨한테 하는 얘기도 다르고 영진 씨한테 하는 얘기도 다르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영진 씨, 그러니까 영진 그 자전거를 끌고 왔다는 그 사람 청년, 그렇죠. 그 사람과 마지막 대화할 때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은 막 거울 치료하는 것 같네요 하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막 비웃듯이 말하다가 근데 그것도 정확한 거울 치료에 법법은 아니지만 뭐 언급하면서 이제 본인도 부끄러워하면서 저도 이런 게 있어요라고 그렇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 아직 사회화가 덜 된 민수 씨가 거울 치료는 그 뜻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꼰대 소리거든요. 정제된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되도록이면 책을 읽으시고 유튜브 쇼츠 보지 말고 되도록이면 긴 다큐멘터리나 이런 정제된 얘기를 하는 것들, 믿을 수 있는 것들의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99% 그랬을걸? 맞지라고. 지들은 이 작품의 주제는 너나 잘해라니까. 그걸 메타인지 하는 순간 되게 뜨끔하다. 맞아요. 저 사실 그걸 보면서 이 웹툰은 그 심리 상담에 대한 정제된 정보를 담고 있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이게 이제 그거지. 그 커뮤니티 중독의 첫 번째. 너는 맞아? 너는 그렇게 말하면 너는 잘해? 비판적 사고죠. 이것은 젠가? 난가? 비난적 사고 아니고요. 그렇죠. 비판적 사고 맞죠.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봄으로써 나한테도 효과를 남긴다는 거예요. 전 실제로 그 얘기 메모했는데요. 그래, 정제된 정보를 접하자.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제된 정보를 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작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2-3번 나와요. 그게 작가가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말 아니었을까? 야, 니가 잘해. 커뮤 좀 그만해. 커뮤 좀 끊어라, 얘들아. 쇼츠 좀 그만 보고. 심지어 후기에서 작가님이 그 자료조사하려고 모든 커뮤를 다 가입했다가 다 탈퇴했다는 얘기를 보고 맞아. 와, 진짜 실천하시는구나. 그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느껴졌어.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작가가 네. 그걸 실제로 한 다음에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대한
거대한 그 AA 모임이라고 아세요? 뭐예요? 그 뭐예요? 동그랗게 둘러앉아 미드 보면 자주 나오는 거.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저는 누구고요. 가명으로 말해. 예를 들어서 저는 민수고요. 저는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어제도 술을 마시려다가 그 너무 힘들어서 참지 못해서 밖으로 도망쳤어요. 근데 편의점에 들어가서 맥주를 샀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마셨나요? 아니요, 안 마셨어요. 다들 박수하면서 축하해주고 그래서 마셔버렸어요. 얼마나 마셨나요? 뭐 한 캔 마셨어요. 와, 한 캔밖에 안 마셨더니 잘했네요. 박수 막 이렇게 서로 자존감을 올려주는 모임이거든요. 아. 이렇게 말하면서 치료하는 모임이에요. 이게 이 작품 자체가 거대한 치료 모임 같다. 약간 사이코 드라마? 거대한 치료 모임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맞아요. 많이 했어 보면서. 저도 되게 위로를 많이 얻었고 이 작품 보면서 그 방법이 왜 그렇냐면 군상극의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군상극이 뭐냐면 하나의 사건을 놓고 여러 주인공들의 시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 삼국지 연의. 그게 그래요? 적벽대전이라는 걸 놓고 그 주유의 입장, 제갈량의 입장, 그렇겠네. 조조의 입장, 인생 망했다라고 하는 조조와 와 인생 떡상이라고 말하는 유비, 그리고 적벽이라고 쓰는 그 주유의 모습까지. 저는 그냥 군상극이 그냥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극을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군중극과 달라요. 그 군중극, 군상극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건을 놓고서 막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중극이 뭐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맞긴 해요. 네. 왜냐하면 주인공이 여럿이니까. 근데 보통은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입장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군상극의 어떤 그 매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주인공은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명확하죠. 민수 씨야. 민수 씨. 명확해. 근데 제가 이걸 왜 군상극처럼 느꼈냐면 화자이자 우리에게 변화를 보여주는 주인공은 변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보여주잖아요. 다른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치료하고 다니잖아. 그걸 통해서 민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이게 계속 지나가게 돼요. 민수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나는 공황이 있어요.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만들거든요. 그걸 우리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사이코 드라마 그리고 군상극을 이용한 사이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게 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요. 오, 맞아요.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랑은 절대 안 맞을 것 같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에 그 GV70인지 80인지 타고 가는 그 아저씨가 네. 마지막에 왜 그렇게 인사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린 끝까지 보면. 그렇죠. 알았지만 쑥스럽고 아직은 인정하기 좀 어렵구나. 나아지고 있는 단계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 그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 이게 반복해서 쌓여온 민수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연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출이 네. 신기해요. 독특하죠. 감정 표현이 되게 많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생각 풍선이 안 나온다? 맞아요. 되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표정이나 그런 빛, 그림자 약간 명암 연출? 이런 걸로 되게 그죠? 가끔 약간 스릴러인가? 막 노부부랑 딸 얘기하다가 근데 그 딸 우리가 죽였어요. 말하면서 그 장면 너무 어디에 묻었는데요? 씨발 공소시효는 끝나셨나? 그 딸이 몇 살 때 죽었는데요?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장면. 심지어 산장이잖아. 그렇죠. 산 속에 있는 휴게소니까. 그리고 약간 되게 선을 엄청 많이 쓰시고 표정을 뭔가 되게 약간 뒤틀려 있는 듯한 느낌 주는 표정을 많이 그리시는데 약간 좀 섬뜩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 초반은 되게 좀 불쾌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그거 보면서 이제 막 약간 좀 메마른 듯하면서 날카롭게 바라본다고 해야 될까나. 제가 피드백을 주잖아요. 네. 다른 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릴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얘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예요. 캐릭터가? 네. 얘는 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해요? 얘 심리 상태는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작가는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보통 못해요. 아, 그래요? 작가들 말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들 보통 못해요. 그럼 작가라면은 이 캐릭터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동기도 약하고 동기로 인한 사건도 약해. 그러면 사건도 약하고 그러고 인한 결과도 약해요. 볼 거예요? 안 볼 것 같네요. 안 보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만 봐온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충분히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고태호 작가님은 네. 캐릭터들을 거의 거의 튀겨. 아, 맞아요, 진짜. 190도 진짜. 이상으로 튀겨. 진짜. 그러니까 근데 전 신기한 게 그 되게 다양한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막 그 인물들이 흔한 건 아니지만 진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이 리얼리티하게 묘사를 해요. 전 그게 되게 이 작가님이 가장 탁월한 부분은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않고 맞아요. 장면으로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시켜.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행동과 묘사만으로 아,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고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지게 그죠. 만드는 거. 심지어 과거 해상도 안 나와요. 진짜. 맞아. 진짜. 민수 빼고는. 사실 막 그 되게 구구절절한 사연 많이 있을 법하잖아요. 특히 환자들은. 특히 누구야? 그 왜 이제 망상장애 가지고 있는 그 친구. 그 친구 사실 진짜 과거 궁금해. 현호? 네, 현우. 근데 안 나와. 안 나와. 맞아요. 근데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대략적으로만 좀 힘든 일이 있었겠구나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 피드백 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설정 말고 사건을 가져오시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러면 이 마을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만났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설정이잖아. 사건이 아니라고. 얘네들이 뭘 한다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현우로 하면은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자해를 해가지고 막 이런 걸 하게 됐다가 설정이고 이제 사건은 그래서 그 막 치트 이거 하는 게 사건인 거죠. 그걸 보여주고 전생과 이 전생이라는 말이 얘가 자살 기도를 했던 것이다 라고까지만 정보를 주면 나머지는 사람들이 채운다고. 안 보여줘도 돼. 안 만들었을 거 작가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 뒤는 독자들이 채우는 거니까. 독자들을 믿고 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게 채워지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면 절대 이해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이해가 된다고. 그 사람이 그 미주 씨인가 그 사람한테 얘기 좀 전해줘요 라고 말을 하고 네. 그 자기한테 사과 안 해도 된다고. 아. 나 맞을 말 했으니까 맞을 짓 간다 했으니까. 하고서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 말을 했을 때의 그 남자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이해가 됐어. 1화에서 5화 정도 봤을 땐 절대 이해 못할 것 같던 사람도 58화가 되면 이해를 해. 맞아요. 근데 거기에 생각 풍선이 안 나와. 그니까요. 너무 알겠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같잖아요. 맞아요. 이게 생각부선이 안 나누면서도 이제 그냥 점점점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서로 대화하는 걸 그냥 뭔가 막 지렁이 글씨처럼 써도시 그거 해놔요. 근데 그 표정이나 그 상황만 보면은 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게 이 작품이 더 큰 어떤 감정의 폭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가지고 있는 이유기도 해요. 극단까지 몰아붙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극단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고선을 넘어가지 않아. 그 무기를 들거나 아니면 불을 질러서 다 같이 가거나 이 선 직전까지 몰아붙여요. 상식의 선인 거지. 이 상식의 선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스릴러나 추리극이 됩니다. 빠밤빰빰 빠바바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지금 최고 수위가 주먹질 한 거. 네. 딱 여기서 끝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것도 주먹질 한 것도 간헐적 폭발장애 가지고 있는 미주 씨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죠. 반격하지 않아. 말은 그렇게 하거든. 난 남자 여자 안 가려라고 말은 하거든. 하지만 남자 여자 때린 적은 없어요. 그 사람. 진짜? 그런가? 잡기만 했어. 네. 주먹질을 하진 않았어. 이래서 사람이 평소에 행실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 사건을 관통하는 사람들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게 제가 이 작품이 군상극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예요. 그걸 근데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 그렇죠. 저는 진짜 약간 스토리텔링의 어떤 기회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회 쇼야 거의 막. 직접 표현 하나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의 과거를 대부분 알 수 있어. 그 뭐지 휴게소 주인분들이 몇 마디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 몇 마디 하나로 이 사람들의 삶을 반추할 수 있게 돼. 저는 그
국밥집 할머니가 아 진짜 레전드. 저는 그 화가 그 26화 정도 될 네. 텐데 그때 그 장면이 사실 이 작품의 최고 클라이맥스가 아닌가. 심지어 연출적으로도 대단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오르막을 올라가요. 아,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할머니가 엎혀서 그냥 그때 완전 진솔한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몇 마디 하는 것만 듣고도 아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이게 쫙 그려지는 게 이게 짬바다. 짬바다. 대단하다 진짜. 저희가 진짜 감탄했어요. 2주 연속으로 아름답다는 말을 제가 진짜 오랜만에 2번이나 2주 연속으로 하지 않았어요? 진짜 아름다워. 이 작품 이거 진짜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뭐 상의를 더 드리고 싶어. 저 메모에 그 화에다가 고트라고 써놨어요. GOAT. 아 진짜 뭐 진심. 이게 스포가 되니까 너무 스포니까 이거 네. 정말 중요한 하잖아요. 이거 보고 직접 느껴야 보셔야 돼. 돼요. 직접 봐야 돼.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데 아 진짜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표지를 보면 이제 눈물이 막 레전드 나죠. 진짜. 아. 진짜 거기서 그 입술을 꽉 깨물었던 민수 씨의 그 다음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대단하다. 고태호는 신인가?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고태호야. 고트. 심지어 T도 있어. 고채호. 제목 나왔다. 레전드. 아 그러네. 아 진짜 저 보면서 밤에 보면서 그 왜 저를 울게 한 작품 더 그레이트 같은 거는 저 막 보면서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와 개 찢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네. 그냥 아 이렇게 사람을 울리냐 이랬지. 근데 이건 보면서 개 찢었다 진짜 미쳤다 진짜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아까 말했던 그 너나 잘해가 주제다. 나나 잘하자. 네,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한 태도 네.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고 남한테는 문제가 있다거나 나는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저놈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다 가졌다. 라거나 나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남들은 나보다 덜 힘들게 일한다. 라거나 이런 마인드셋 또는 반대도 있죠. 이건 영진 씨의 마인드셋이야.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 나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어차피 안 될 거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 시도하지 않겠다. 그렇죠. 도망가는 거죠. 네. 이런 마인드셋이 사람을 얼마나 오염시키는가. 그게 이 작품에서 말하는 관계를 망치는 마인드셋인 거예요. 근데 이 작품 내내 얘기하는 게 정신질환이란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태도라는 거죠. 문제적인 것과 문제가 있는 건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자주 혼동해요. 문제적인 건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고태호는 신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죠. 없는 거 아니에요? 전 없다고 생각한대요. 고태호, 지고 고트냐, 가치냐는 다르잖아요. 가태호라니. 근데 내가 가진 문제를 직시하고 그걸 이겨내야만 그 다음에 오는 관계 회복이 있는데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관계 회복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게 정답이 있어서 동그라미 딱 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이걸 견뎌내는 삶의 자세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번 술병이나 생수병을 집었어. 그럼 그 다음은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저 그래서 그 서윤 씨 상담하는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 중독에 대한 중독에 대한 상담이잖아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한 번에는 당연히 안 될까. 계속 시도하는 거다. 1000번씩 시도하고 그 성공할 때마다 박수를 쳐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리고 그 방금 말한 서윤 씨와의 중독의 태도도 그렇지만 네. 이 집단, 이 병원의 환자들을 보는 시선 좀 불편하면 안 되냐. 불편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 사람들도 이겨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 그 태도의 문제. 그러면 서로 조금씩은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그러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무조건적인 관용을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보통 너그럽다가 나는 관대하다 이건 줄 알아.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가 결국엔 저는 이 작품의 어떤 찐 주제가 아닐까.
물론 그 앞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나 잘해야지만. 그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냐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 일상이 무엇이냐. 이것부터가 헷갈리면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야.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야. 일상생활이 무엇이냐. 그래서 일상생활이 예를 들어서 집에 혼자서 스마트폰 충전기가 있으면 만사 오케이가 뭐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어. 365일. 그래서 남들과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문제가 심한데요? 지금 왜? 동공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놓고 당신이 이거 고태호라고 할 수 있어? 곧 GOAT라고 할 수 있어? 고트태호라고 할 수 있냐고. 그거랑 무슨 관계죠? 그러니까 그거 사회에 잘 적응하고 남들이랑 잘 호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전 되게 좋았어요. 이 작품이. 너무너무 좋았어. 저도 좋았습니다. 당신의 가격도 진짜 좋았거든요. 너무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때 마침 우리가 그 휴식기여서 리뷰를 못했거든요. 다음에 한번 합시다. 좋아요. 좋습니다. 당신의 가격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고태호 작가님 듣고 계시다면 한번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을 내보죠.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저는 사실 처음 이 작품 쫙 봤을 때 그 네. 뭐였지? 원래 리듬 닥터라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예. 리듬 닥터? 네네. 이제 얼굴춤이라는 원래 리듬 게임인데 이제 리듬에 맞춰서 상대방이 이제 심장 박자를 맞춰주는 그걸로 이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신기하다. 진짜 빡세다. 스페이스바 딱 하나로만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환자들의 각자의 에피소드가 나오고 결국 끝에는 그 환자를 돌보는 의사까지 한번 그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민수에 대한 에피소드가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이 작품을 보고 나서는 이거는 그 리듬 닥터는 말 그대로 그냥 환자를 돌보는 거였고 이거는 너와 사람들이 공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조금 너가 스스로 반성해봐라 라는 느낌을 조금 더 많이 받아가지고 너나 잘해. 진짜 너나 잘해줘. 그래서 봉준의 에피소드가 저는 마지막에 봉준이 이제 우린 다시 보지 마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살짝 눈물 찌끔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한테도 난 잘하고 있나? 그 질문이 드시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웃자고 너나 잘해라고 말을 했지만 네.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음. 같은 내용이어도 이렇게 유려하게 말하는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 제가 말하면 되게 네. 버르장머리 없어지는 말도 고태호 작가님 되게 고풍스럽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웹툰의 미덕이죠. 그러니 고트. 진짜 그 방금 정호님이 말씀하신 거 100% 동감. 진짜 좋았습니다. 세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작품이 첫인상이랑 굉장히 달랐는데 저 이 작품 약간 처음 봤을 때 그 썸네일에 이렇게 약간 도망치는 막 땀 흘리면서 도망치는 듯한 그 도민수? 네.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막 악몽 같은 거에 쫓기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가? 약간 이름도 제목도 펀치 드렁커드고. 네, 근데 딱 1화 딱 보자마자 넌 참 족같은 인간이야.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게 뭐지 이 작품? 약간 그래서 그 산장에 갇힐 때는 이거 약간 이제 뭔가 죽나? 뭔가 시작되는구만. 시작되나? 약간 이랬는데 펀치로 죽이라? 아까 말했던 26화쯤 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되면서 작가님 맞아요. 그렇게 그게 그러니까 방금 그 말도 100% 동감하는 게 첫인상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생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거야. 이걸 1화를 봤는데 지금 한번 네이버 웹툰 앱을 켜시고요. 네. 내가 펀치 드렁커드를 검색해서 들어가는데 1화에 네. 그 책갈피 표시가 되어 있다? 반성하세요. 여러분은 큰 즐거움을, 큰 감동을 놓치신 거다. 하지만 네. 우리는 그리고 이 웹툰이라는 시스템은 2번의 기회를 준다. 보십시오 지금.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진짜 무료로 지금 쭉 깔릴 수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아까 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네. 치료받은 느낌이 들었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치유랑은 약간 달라요. 이 작품이 치유계냐? 아니야. 치유랑은 거리가 아주 먼 작품. 치유는 아닌데 치료를 그러니까 이거 힐이 아니라 네. 붕대질 당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에서. 약간 부목 대주고 여기가 되게 덜렁덜렁 거리시는구만. 그랬나요? 우악 하는 느낌. 우두둑 하는 느낌. 치료를 받은 느낌이 들었다.
물리치유라고 하지 않잖아요. 물리치료라고 하지. 그래서 되게 다 읽고 났을 때 네. 생각이 보통 많아지는데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 아무 생각이 왜요? 들지 않고 GOAT 고트다. 미쳤다. 이 작품은 내가 네. 감사패라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싶다. 와 진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스포를 안 했으니까 진짜 끝까지 중요한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번 달려보십시오. 심지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58화니까 하루면 볼 수 있어. 각 잡고 자기 전에 한 2시간이면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보시는 분들은. 전 2시간 안 됐는데. 세민님 같은 분들은 좀 더 걸리시겠지만 네. 네. 빨리 보시는 분들은 2시간이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연출 같은 거 저희가 말했던 것들 이렇게 숨겨놨으니까 네.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펀치 드렁커드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